2025년 7월, 상하이의 밤은 유난히 뜨거웠고 또 차가웠다. 아시아 민속음악 페스티벌 개막식을 하루 앞둔 그날 밤, 대한민국 대표단이 머물던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사건의 발단은 단 한 문장이었다. 통역기를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중국어가 한국 측 대표단의 심장을 관통했다. 내일 개막식 무대에서 송가인 씨가 중국어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 가수의 자존심을 시험하려는 듯한 낯선 긴장감, 조용한 기대, 그리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직감한 치밀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문화 다양성과 교류를 위한 배려라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했다. 다른 모든 국가의 아티스트는 자국어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대한민국, 오직 송가인에게만 던져진 돌발적이고도 명백한 시험대. 실수라도 하는 날엔 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위신에 흠집이 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관계자들은 당혹감에 얼굴이 굳었고 누군가는 외교적 결례를 언급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그녀, 송가인은 달랐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중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에 회의실의 소음은 순식간에 멎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운명의 서막이라는 듯.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짧은 침묵과 긍정 속에 중국 대륙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음을. 짧고 단호한 대답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송가인은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예정된 모든 만찬과 인터뷰를 취소한 채 그녀는 호텔방의 희미한 조명 아래 홀로 앉았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바로 그 순간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 귀퉁이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빛바랜 손글씨가 빼곡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가사와 악보, 그리고 낯선 중국어 문장들. 이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한 적 없는 20대 초반의 비밀스러운 기록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제가 되기 전 중앙음악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베이징에서 1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중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다. 중국 전통 음악에 매료되어 밤마다 현지 민요와 고전 시가를 악보처럼 받아 적으며 외웠던 그것은 말이 아닌 음악이었고 선율이었다. 암기가 아닌 체화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방송에서도 그 어떤 인터뷰에서도 꺼낸 적 없던 그녀만의 비밀. 수년간 잠들어 있던 그 감각이 이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을 맞이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중국인들의 영혼을 울리는 노래, 소식, 예시를 가사로 한 단원인장구였다.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같은 달을 바라보는 것으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 그 애틋한 정서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불러온 정의 아리랑과 기묘하게 맞닿아 있었다. 송가인은 낯선 언어 속에서 가장 익숙한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가사를 베껴 쓰고 발음을 입에 붙이고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심장에 새겼다. 다음 날 아침 리허설 무대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객석에는 수십 명의 CCTV 관계자들과 프로듀서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는 통역기를 착용한 채 과연 한국 가수가 얼마나 하겠는가라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송가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이내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는 눈을 감고 첫 소절을 뱉었다. 낮고 단단하게 퍼져나가는 목소리. 그 소리가 공연장을 채우기도 전에 객석에서 경악에 찬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발음이 완벽해. 진짜 중국인 아니야? 몇몇 관계자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통역기를 벗어 던졌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귀로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다는 듯 그때
중국 CCTV의 최고참 음악 프로듀서 중 한 명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마치 등려군이 다시 무대에 선 것 같군.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발음의 정확성을 넘어 언어에 담긴 감정의 결을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의 눈에 비친 송가인은 노래를 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노래의 영혼을 이해하는 예술가였다. 리허설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행사 측 역시 그 어떤 평가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의심과 시험의 눈빛은 경외와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평정을 유지하는 그녀에 대한 불가사의함. 전설의 밤, 상하이를 침묵시킨 기립박수. 결전의 밤, 상하이 대극장의 3,000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다. 각국 방송사의 카메라가 일제히 무대를 향했고 마침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송가인 씨의 무대입니다. 무대 위에 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관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첫 줄의 한가운데 비어있는 듯하지만 늘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향해 시선을 멈췄다. 이내 눈을 감았다. 음악이 흐르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음절은 공연장을 압도했다. 그녀는 고음을 내지르지 않았다. 화려한 기교도 없었다. 오직 한 단어, 한 문장씩 진심을 눌러 담아 노래했다. 발음이 100%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어의 울림과 어미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애절한 진심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대로 심장에 파고들었다. 노래가 중반을 넘어서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관객들은 하나둘 통역기를 귀에서 떼어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잡혔고 그 모습은 생중계로 중국 전역에 송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절.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음을 불렀을 때 공연장은 폭발적인 박수 대신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1초, 2초. 고요함이 이어졌다. 실패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고의 무대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다. 이내 객석 한가운데서 누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이어 3,000명의 관객 전체가 기립하여 소리 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중국식 최고의 찬사, 별표 기립 침묵 박수, 기립 침묵 박수, 별표였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을 때 보내는 최대의 존경심. 오늘 처음 인사한 셈이지 대륙을 마비시킨 소름 돋는 한마디. 무대를 내려온 송가인은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돌아가는 복도에서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오직 자신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몰랐던 그들에게 오늘 처음 인사한 셈이지. 소름이 돋는 한마디였다. 그녀는 시험에 긍시한 것이 아니었다. 무리한 요구에 굴복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무대를 자신을 제대로 알릴 기회로 삼아 완벽하게 주도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무대 위로 끌어들여 압도해버린 것. 다음 날 아침, 중국은 말 그대로 마비되었다. CCTV 뉴스는 그녀의 무대를 특집으로 편성했고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는 송가인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각국 언론은 앞다투어 언어의 장벽을 허문 목소리, 노래로 다리를 놓은 외교관지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한 유력 매체는 이렇게 평했다. 그녀는 중국어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마음을 중국어로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폭풍의 눈이었던 송가인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귀국 비행기에 올랐고 이틀 후에는 전남의 한 작은 소극장에서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구성진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특별한 무대란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무대일 뿐.